이재명 대표 하면은 꼭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으니 그게 네네. 바로 사법 네네. 리스크라는 겁니다. 근데 어젠가요? 김혜경 여사 그리고 또 배모 씨가 이제 공동 정범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물론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되긴 네네네. 했습니다만 계속 뭐 법카 문제, 뭐 백현동, 그다음에 뭐 대장동, 뭐 여러 가지 위례 신도시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게 뭐 좀 부풀려진 건가?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도 있는 게 저는 사실입니다. 그 대선 과정이나 그 네. 이후에 뭐 또 일부 언론과 또는 지금 여당에서 만들어낸 그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십 년 동안 빨갱이라고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많은 정치적 공격을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과거 여야의 당대표나 지도부에 있는 분들도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수사를 받은 분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걸 갖고 사법 리스크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자꾸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관련해 갖고 개개 사건들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이재명 후보가 정말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정책적 판단의 문제였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과정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날 대통령 승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했고 네. 5월 10날 취임했습니다. 네. 3월 10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검찰 경찰의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네. 또는 그 배우자 그 주변에 관련해 갖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갖고 탈탈 털고 있거든요. 뭐 먼지 털기식 수사입니다. 소위 말하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고 인대한식 기우제식으로 나올 네. 때까지 수사한다는 식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사실요. 이재명 그리고 수사 과정 그때마다 네. 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 경위를 갖다가 피의 사실 공표하듯이 다 알려줬습니다. 네. 뭐가 나왔어요, 사실요. 그다음에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문제도 네. 이게 뭐 129군데인가? 네. 를 뭐 압수수색했다고 얘기하면 네. 나온 게 지금 뭐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김혜경 씨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지만 네.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네. 본인이 몰랐어요. 쓰질 않았고 자기가 먹은 거는 자기가 돈 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요. 네. 그 과정에 이게 상당한 기간인데 그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다 그 4년 동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고 하면은 네. 그 금액 나왔겠냐고요 사실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는 뭐 특히 뭐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대선 이긴 측에서 네. 패배한 측, 낙선한 쪽을 갖다 이런 식으로 탈탈 털어본 전례가 저는 그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전 전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관련해서도 지금 뭐 그 뭡니까 그냥 국정감사장에서 네, 백현동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뭐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하는 협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네. 약간 과장된 표현이고 네. 중앙부처에서 지방 자치단체에다가 공문서를 2번, 3번 보내면 그게 압박으로 안 느끼겠습니까? 네. 그걸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지 그걸 갖고 뭐 대선을 염두에 두고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내는 이런 수사기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문제됐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국정감사 및 조사하는 법률을 위해 갖고 네. 그 당시 야당에서 저 고소를 했어야 됐다. 위증죄로 고발했어야 되겠죠. 하려면 그때 했어야 됐다. 예. 그걸로 했어야 되지. 네. 지금 와갖고 그걸 뭡니까? 지금 뭐 허위사실 유포. 네. 그 당시 대통령이 되는 목적으로 뭐 네. 그게 허위사실 그걸 유포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되지 않는 짓이죠, 그게. 지난해 10월에 한 발언을 지금 1년 만에 갑자기 네네.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그러니까 하는 찾다 안 되니까. 이거라도. 이거라도 뭐 기소 의견은 송치됐으니까 저는 네.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들이 네. 되게 합리적이고 네. 뭐 그런 분이 많이들 있습니다. 저 제대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좀 이렇게 부풀려서 사법 리스크라는 워딩으로 언론이 계속 뭐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좀 됩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이제 계속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계세요. 네네. 근데 이진복 수석 통해서 이제 통화는 하셨는데 뭐 당이 안정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겠다는 게 대통령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언제쯤 영수회담이 가능할까요? 당이 안정된다는 게 그 여당,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안정된다는데 네. 언제 안정될지 알겠습니까, 사실요. 저는 그건 당은 당이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으로는 실질적으로 당무에 관여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으로는 뭐 당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네, 하니까 네. 이건 야당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취임했으면 실제 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니라 국회 압도적 다수 정당입니다. 169석입니다. 그럼 야당이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 이럴 때 같이 1대1 영수회담을 하는 게 맞죠. 오히려 대통령께서 제안하고 빨리 만나자 해서 여러 가지 또 정기국회 아닙니까? 네. 예산 처리해야 되죠. 법안 처리해야 예. 되죠. 이 과정에 좀 도움을 달라 협조를 요청하고 네. 그다음에 좀 묵은 것들 저 같으면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고소발했던 것들 네. 약간 묵은 것들 좀 정리하자. 대통령께서 그런 통 큰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 지지를 하고 올라가겠죠. 네.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검찰총장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당당하고 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좋죠. 우리 야당이 그래도 저는 먼저 제안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당 당대표가 제안했으면은 네. 대통령도 흔쾌히 이걸 수용하는 게 그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국민들도 그걸 바랄 겁니다. 사실은요. 연말엔 될까요? 너무 늦죠. 사실. 아니, 연말 같으면 정기국회가 정기국회가. 바로 예, 국회가 오늘 시작인데.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최소한 네. 대통령께서 예산에 관련된 시정연설하러 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총리가 대독할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왔으니까 다 네.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다 예산 오셨죠. 시정연설 예. 하러 왔지 않습니까? 예. 예산 시정연설하기 한참 전에는 만나서 서로 논의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예산 시정연설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예산 시정연설 전에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인 우리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 가능한 빠른 게 좋고요. 뭐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네. 빨리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다시 또 여야 대표 다시 이렇게 같이 뭐 여야 당 대표, 원내 대표 또 모여갖고 또 논의하고 이러면 더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네.